안녕하세요. 황선희의 졸업생 제자 이야기. 자, 임서윤, 최사랑 입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과 입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두 학생의 결과를 제가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임서윤 학생은 6학종 학생이었고, 그래서 결국에 6개를 다 합격한 아주 드문 인재예요.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인문계열 합격해서 등록을 지금 했고요. 다음 최사랑 학생은 일단은 논술 2장이랑 네. 학종 4장, 요건 얘기해도 되는 거지? 네. 논술 2장이랑 학종 4장을 섞어서 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화여대 논술 철학과 합격해가지고 등록을 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학생 다 제가 이제 비록 3학년 때밖에 못 봤지만 그 3학년 때 모습도 되게 인상적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되게 기특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어보고 싶은 게 내신 관리랑 수능 공부 그리고 비교과 학교생활 다 열심히 했던 친구들인데, 그 많은 것들을 챙기기가 사실 이화여고에서 되게 바쁘고 뭔가 하나를 수행하면 2개가 찾아오고 약간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많은 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 해가면서 마음 멘탈 관리를 해가면서 내신, 수능, 비교과, 학교생활, 친구관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는지, 생각나는 얘기 있으면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친구 관리는 저나 얘나 약간 적게 깊게 사귀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건 다르고. 친구 관리?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네, 많이 두루 하는 것보다 좀 깊게 사귀는 스타일이었고. MBTI 뭐야? INFJ. INFJ라고? 저희 셋 다 똑같아요. 아 그래? 인프제 모임이네요 여기. 아무튼 또 그러니까 이화여고 생활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신 하랴, 수능 하랴, 비교과 뭐 많지, 수행평가 많지, 이게 사실 되게 너무 힘든 생활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또 지나가면 다 추억이겠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봤을 때 그렇죠. 막 졸업하면 미화되잖아 그게. 근데 당시엔 너무 힘들잖아. 그런 것들 어떻게 또 잘 해냈는지, 구체적인 요령이나 뭐 시간 관리나 생각나는 얘기. 근데 저는 수능 공부는 사실 1, 2학년 때는 많이 안 했고 3학년 들어서 좀 본격적으로 했는데, 3학년 때는 내신도 학교에서 하는 수업도 다 이제 수능 위주로 되기 때문에 굳이 막 구분해서 내신 관리, 수능 관리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능 공부하는 걸 치고 내신 공부하고 그걸로 시험 보고 그럼 또 수능 공부도 되고 그런 식. 그러니까 3학년 때는 내신과 수능과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뭐 수능을 안 했다기보다는 학교생활 내신이랑 비교과 이런 거에 조금 더 많이 충실했다는 얘기네. 나는 이거 좀 묻고 싶어. 1, 2학년 때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내신이랑 수능을 너무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맞아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 2학년 때 내신 수업 착실히 따라가고 교과 수업 잘 듣고 내신 공부 잘하면 그게 수능의 기초가 되는데 난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수능 공부를 그렇게 따로 많이 안 해도 나중에 3학년 때 이제 1, 2학년 때 내신 착실히 해놨으면 그게 기초가 돼서 수능 공부에 빨리 진입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해석해도 되나? 그 내신을 이제 비교과를 챙기면서 발표 준비도 하고 뭐도 하다 보면 진짜 광범위한 주제를 건드리게 되는데, 그게 다 배경 지식이 돼가지고 수능 준비할 때도 되게 편했고 논술 준비할 때도 그게 좀 이 얘기를 조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는 졸업생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게 그런 표현도 들었어. 수시 준비가 곧 정시 준비다, 입시 준비다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 수시 준비하면서 뭐 이것저것 발표도 하고 이랬던 게 논술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정시에서 그냥 그 지식 자체가 도움된다기보다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지 뭐 어쨌든 내가 머리를 굴려가는 방식, 이거에 도움이 됐다는 거네. 그 사랑의 학종 얘기 좀 해줘도 되나? 네네네. 그러니까 둘이 그래도 좀 공통적으로 얘기할 만한 게 철학과. 철학과 학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매년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 철학과나 또 뭐 비슷하게 심리학과나 뭐 윤리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두는 학생들이 매년 있긴 있는데 그쪽 분야의 학종 준비에 대해서 혹시 좀 팁이나 해주고 싶은 얘기 있을까? 근데 저는 철학이라는 거를 굉장히 늦게 이제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래도 심리학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그냥 되게 뭐 세특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그냥 다양한 주제로 하고 딱히 막 어떤 큰 길 없이 그냥 이것저것 막 했었는데 그것들도 결국엔 다 이으려고 하면은 철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은 것들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너무 철학 깊이 막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너무 좋은 얘기다. 요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애들이 오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철학과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철학 관련된 거 무조건 많이 하자. 약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소재 중심적으로 좀 준비하는 경향이 있잖아. 근데 사실 소재를 뭐 많이 다양하게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든지 간에 그걸 깊이 있게 해나가는 역량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서윤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철학과를 처음부터 생각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다 교과에서 그냥 다 열심히 하다가 이런 것들이 철학으로 좀 묶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철학과를 마지막에 생각하게 된 거네. 그러니까 철학과라는 학과의 지원을 좀 생각하게 된 시점이 그러면 언제쯤인 거야? 2학년 말쯤? 2학년 말쯤까지는 그냥 인문계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냥 열심히 그냥 했다라는 거고. 근데 얘가 2학년 초반에 저한테 철학을 자기도 좋아한다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뭐 나한테. 철학이 재밌다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철학과를 써야겠다 이런 아니 거라고. 그건 아니었는데 나도 나 저한테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친해지기 초반에 막 나 철학 미학 좋아하는데 처음 봤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둘이 관심이 친해졌구나. 있었던 정도. 그러니까 둘이 철학이나 아무튼 그런 쪽으로 좀 관심사가 있어가지고 공통적으로 돼서 좀 대화도 통하고 그런 게 있었나 보네. 사실 나는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경쟁자로 인식할 수 있잖아,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내신이란 걸 통해서. 근데 그러면서 같은 분야를 희망하면 또 그런 게 의식될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은 없었어, 솔직히?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도 얘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1학년 때 진짜 망나니 같이 살았는데 1학년 때 내 성적을 알잖아. 1학년 때는 아예 공부에 대한 기초적인 습관도 없고 수업도 그냥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얘 보면서 얘가 수업을 엄청 열심히 듣는 거예요. 모든 수업에 자지 않고 약간 저래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모든 수업에 자지 않고. 네. 그러니까 나도 사실 좀 학생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변을 바로 옆 사람을 경쟁자로 보기엔 이 세상이 너무 넓거든. 그러니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이화여고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힘들다가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배울 기회가 많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윤이 입장에서는 어땠어?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굉장히 덕분에 배운 게 많고 왜냐면 얘가 진짜로 철학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감동인데? 둘이 뭔가 같이 한 건 있어? 활동이나 자유동아리 2번 같이 했었어. 뭐 했어? 2학년 때 아고라라고 약간 철학자 빙의해가지고 토론하는 거 하나 했고 철학자 빙의해서 토론하는 거. 3학년 때는 비거니즘이라고 비건 동아리 활동 같이 했었어. 거기선 어떤 의미를 얻었어? 비건 동아리? 솔직히 2학년 때는 딱히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그냥 중으로 대본 윤사 복습하는 느낌. 복습하는 느낌. 그래서 어쨌든 관심사가 이렇게 통하는 학생들이 있었기에 서로에게 많은 좀 성장의 자극? 그러면서도 뭔가 좀 의지도 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너무 좋았어. 좋겠다.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가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단순히 뭔가 마음 터놓고 이런 것도 좋은 친구인데 뭔가 이렇게 서로에게 좀 성장이 되게 하는 그런 친구는 인생에서 그렇게 흔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오래 가라. 둘이.
오래 가시고 또 철학과 학종 관련해서나 아니면 또 철학과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나 어떤 철학 그럼 애들이 사실 결국에 궁금한 건 이걸 수 있어. 그러니까 역량 중심으로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든. 근데 좀 이게 좀 공부해보기 좋은 키워드다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요거는 좀 활동으로 하기에 좀 괜찮은 키워드 생각나는 키워드 있어? 아니면 너희가 했던 탐구나 이런 거 소개해줘도 좋을 것 같아. 저는 약간 철학을 공부했다기보다 윤사 수업 듣고 공부하다가 같은 단어들이 다른 사상가들한테서 나오는 걸 보고 약간 언어나 또 우리는 번역된 학문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번역이나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그거를 키워드로 좀 주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다른 철학자, 그러니까 시대도 다르겠지 당연히 시대도 다른 철학자들에 의해서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각각이 조금 미세하게 다른 의미가 있었겠지. 그리고 또 번역 과정에서 어떤 개념이 또 반영이 되고 빠지고 이런 게 있었는지. 그래서 이 맥락을 가지고서 영문과도 쓴 거잖아. 네. 그치. 영문과도 쓰고 철학과도 쓰고 심리학과도 쓰고 그런 맥락들이 다 연결돼서 그랬던 것 같고. 또 나는 사랑의 그 확통 시간의 발표도 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 베이즈주의. 근데 그거를 약간 사실 그 소재는 되게 진부하거든. 애들 되게 많이 하는 건데 그거를 베이즈주의 그거를 되게 철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좀 풀어서 좀 얘기하는 게 인상적이었어. 그건 되게 그냥 베이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걸 준비하다가 언제 한번 비문학 지문 풀다가 뭔가 베이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자료 찾아보다가 진짜 지문이 있는 거예요. 그 베이즈를 이제 좀 논리하게 써먹은 사람이 있는 글을. 그래서 그거 그냥 정리해가지고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면서 알아보면서 발표 준비. 그러니까 비문학에서도 소재를 얻었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인상적인 포인트는 그거야. 사실 철학이 사실 엄청나게 논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 근데 뭐 과거에는 또 이제 수학이 철학이랑 다를 바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연결지어준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는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해. 혹시 또 철학과 준비하는 애들한테 아니면 심리학과도 생각했었지? 사랑이는 심리학과 생각 안 했어? 언니 철학과 철학했어? 심리학과 썼잖아. 철학이랑 심리학은 어떤 관계라고 해야 되나?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뭔가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철학에서는 근데 제가 사실 배운 철학이 윤리학이 달아서 자꾸 윤리학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윤리학이라고 하고 치면은 네,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철학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한정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다른 영역을 무조건 뭐 다뤄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얼마나 깊이 있게 하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철학, 그러니까 윤리에 좀 초점이 맞춰진 철학은 인간의 내면에 집중했다. 심리학이랑 철학이랑 그런 게 인간의 내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또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 오케이. 자, 그러면 사람이가 이제 논술이랑 학종 병행한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저는 3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무조건 극경 써야겠다 했는데 조금 더 높은 대학을 노려보려고 논술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논술이랑 학종을 병행하는 게 힘든 일이잖아? 근데 이제 어쨌든 학종으로는 상한선이 비교과가 아무리 좋아도 상한선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논술을 썼고
그러니까 논술 준비에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투자한 건 아닌 거야? 그냥 뭐 할까요? 어. 하루 전날에 음. 문제 풀고 가봤는데 하루 전날에 문제 풀고 갔는데 합격한 거야? 대단하다. 그래서 뭔가 음. 약간 좀 뭔가 죄 짓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아니야, 왜?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논술이 그렇게 허점이 많은 전형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오고 너가 사고한 역량이 있으니까 그게 된 거지. 논술에 그 막 낙치설도 나왔고 그 지문에 영어 지문도 나오고 뭐 무슨 설? 낙치설이라고 그 음. 수능 특강이었나 어디 기출에 음. 나온 국어에 나온 이론. 고전 음. 여튼 그건데 그것도 나왔고 그 율리아 사상에 음. 누구더라? 아퀴나스라고 나와요. 근데 그분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진짜 내신하면서 했던 모든 주제였기 때문에 쓰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 이게 좀 운이 좋았던 포인트가 실제로 그 인문계 논술 제시문은 다 교과서에서 발췌가 되잖아, 거의 99%. 근데 주로 윤리 쪽 과목에서 많이 되잖아. 그게 또 좀 그게 도움이 된 거네. 운이 좋았던 거네. 그럼 논술 학원이나 이런 거 따로 안 한 거야? 아 그 방학 때 여름 학원 방학? 다녔는데 어. 이제 끊었는데 학원을 시작했는데 한 번인가 두 번 나가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어떤 점이 안 맞았다고 느낀 거야? 논술 학원인데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가면은 제가 이거 일단 풀게 놔둬요. 풀게 놔두고 뭔가 첨삭 같은 것도 해주는데 가면은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하는 걸로 애들이 다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의미 없어 보이고 지금 수능 공부하기도 바쁜데 너무 시간 낭비 같은 거예요. 막 하루에 5시간, 6시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 논술은 뒷전이고 학점에만 심혈을 기울였었기 때문에 그냥 논술은 그냥 보고 말겠다 하고 끊어버렸는데 또 논술이 돼가지고 사실상 학원 거의 안 다닌 거나 다름없는 거네. 네 가가지고 졸고 그랬어요. 안 다닌 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논술 학원에서는 뭐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뭐 내가 사고하는 걸 연습을 좀 시켜줬어야 되는데 뭐 그 강사가 요약한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약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보네. 그죠. 되게 좁은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좀 경쟁심이 심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도 너무 싫었고. 오케이. 근데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은 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 결국에 논술이라는 거는 논리적인 글쓰기나 이런 게 제시문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평소에 국어나 사회교과에서 많이 트레이닝이 되는 게 나는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또 주요하게 작용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학교에서 어쨌든 이화여대 많이 되는 이유가 수능 최저가 좀 세니까 그런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실상 거의 학종 중심으로 준비를 했다. 학종 때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탐구 글쓰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때 글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딱 그 생기부 꾸미기 시간에 거기서 좀 단련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과를 위해서 글을 써온 것도 논술을 하는데 또 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결국에 다 상관관계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둘 다 수시로 대학을 갔지만 둘 다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수능 공부도 뭐 당연히 잘 해왔다는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수능 공부에 대한 얘기도 좀 해줄 수 있을까? 이화여고에서의 수능 공부? 근데 내신만 잘 챙겨도 내신을 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하니까 3학년 내신은 사실상 거의 내신만 챙겨도 수능 준비에 거의 가깝게 되는 거고, 거의 동일해요. 1, 2학년들한테는 뭐라고 해줄 수 있을까? 1, 2학년 때는 그냥 무조건 내신만 잡고 3학년부터 수능 공부를 해도 좋아요. 애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내신이 막 3, 4등급만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 학종 안 되겠다, 나 수능으로 가겠다, 이런 애들한테 좀 한마디 좀 해줘봐. 논술이라는 아주 좋은 전형이 있으니까 참고. 왜냐면 이제 학종을 보는 논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논술에 반영이 이제 학종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교과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뭐 아예 논술, 놓치면 안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논술, 그러니까 내신은 아예 놓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 어차피 학종으로 뭐 갈 수 있는 게 이거라면서요. 하면서 그냥 정시 올인할게요. 이런. 그러니까 정시 올인이라는 단어가 사실 1, 2학년이 쓰기에 어떻게 생각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교사가 얘기하면 꼰대밖에 안 되고 그냥 언니들이 얘기해줘야 돼. 네, 진짜로 그 배경 지식이 많이 쌓여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 훈련이 된다. 네. 지식도 쌓이고 훈련도 되고 사고력도 늘고. 그냥 1, 2학년 때는 만약에 아니야 진짜로 내신은 포기하지 말고 잡고 계속 붙들고 어떻게든 붙들고 가고 1, 2학년 때 할 수능 공부는 그냥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상호명인데 뭐 얘기해. 여기 다 광고해도 돼.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그 마달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국어 기출 문제집이거든요. 나달? 마달. 마르고 닳도록. 아, 마달. 네, 그런데 그 문제집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막 이렇게 그냥 정보 찾기 그런 읽는 방식이 아니라 되게 이 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걸 되게 중시하는데 그 사고를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고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건 약간 중학생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라. 중학생들은 좀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고등학생도 책 읽을 수 있거든요. 네, 막 읽을 수 있지. 독서 기록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근데 얘는 독서. 독서가 반영은 안 되는도 독서는 해야 돼. 독서는 해야 돼서 뭐 추천할 만한 그러니까 뭐 약간 뭐 글에 대한 논리력이나 뭐 철학적 사고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 어차피 책은 읽어야 돼. 동아리든 세특이든 어디서든. 뭐 윤리 관련해서든. 근데 그냥 철학자의 원전을 읽는 것도 철학자의 원전. 근데 물론 막 고대 사람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읽기엔 너무 약간 난해하고 그러니까 현대 철학자들이 쓴 것들 그래도 나름 쉽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막 문장들을 보면은 아 역시 글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 느껴질 정도로 되게 그러니까 잘 쓴 글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거네. 네. 오케이. 전 개인적으로 철학을 처음 좋아하게 된 계기가 에피쿠로스의 쾌락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 고대 사람이어가지고 지금이랑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막 원자가 막 일자로 떨어진다 막 이런 이상한 얘기도 하고 되게 지금 보면 창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서 좀 이렇게 사고가 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통해서 그 철학적 사고에 좀 관심을 네, 갖게 된 또 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학생들이 또 고민하는 게 진로를 어떻게 찾냐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 근데 관심 있는 게 없다. 근데 관심 있는 게 없으면 뭐든 일단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거 재밌네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관심을 찾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대충 언제쯤이야? 그 정확히 그 철학 사상 탐구 대회 때 철학사상 탐구대회. 그 책을 읽고 완전 1학년 1학기 맞아. 그때까지는 정말 철학에 대한 관심이 일체 없어요. 그냥 대학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는 워낙에 망나니같이 살아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상을 하나 정도는 타야 되니까 아무거나 해봐야겠다 하고 나간 건데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은 이거다 하고 그때부터 좀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괜찮은 얘기다. 그러니까 경시대회 준비를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그게 나한테 또 맞아서 그게 또 나의 관심 분야로 커지게 된 계기. 그러니까 결국에 뭐든 관심이 없을수록 뭐든 일단 해봐야 되는 거네. 해보면서 또 느끼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과 가려고 했거든요. 이과 가려고 했어? 근데 나는 이과 갔어도 잘했을 것 같아. 논리적인 사고가 될 거라서. 근데 아마 철학과 가면은 철학이 이렇게 논리적인 학문이구나 이렇게 나중에 또 맞아요. 느끼게 될 것 같아. 이화여고 생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화여고의 장단점, 이화여고는 이런 학교인 것 같다. 장점 좀 너무 많은데? 선생님들. 이거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좀 강조해 줄래?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선생님. 아니 전 진짜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학교를 안 가는 게 그냥 주변에 일반고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선생님들이 그냥 EBS 강의 던져주고 맞아. 수업 안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진짜 이화여고 선생님들은 제가 탐구를 이제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저는 인강 하나도 안 듣고 예수쌤 강의가 되거든요. 인강 하나도 안 듣고 예수쌤, 이예수 선생님, 유리 선생님 강의력이 다 출중하시고 맞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장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생활에서 그게 진짜 정말 큰 부분이거든요. 그쵸, 이화여고가 약간 선생님들이 약간 연예인화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쌤이 최애냐 약간 이런 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교사가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교무실에 자주 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되게 학생이랑 교사의 상호작용이 너무나 활발한 그런 학교인 것 같고 졸업생들 증언을 들어도 그렇더라고. 대학에 가서 동기들, 선후배들 이렇게 동기들 얘기를 하다 보면 너희는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해줬어?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내가 고등학교 생활 감사하게 했구나 이런 걸 나중에 또 느낄 것 같고 또 생각나는 장점이나 단점 얘기해도 돼. 단점이 없을 수가 없지. 단점? 학교가 크다. 학교가 크다? 계산이 그러니까 이동 수업하거나 뭐 이럴 때 힘들다. 진짜 학교가 크긴 크지. 진짜 싫어요. 운동장에서 서문에서 오는데 여기로 오는 시간만 거의 5분 그렇지. 넘게. 그것도 좀 빨리 걸어야 네. 오는 거지. 여유롭게 가면 거의 10분도 못 해요. 나는 사실 이 공간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각이 없다가 이제 꽃과 식물이 많잖아. 나온 거 많잖아. 맞아요. 너무 예뻐요. 그게 시간의 흐름도 느끼게 해주고 그런 게 좋더라고. 근데 커가지고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불편할 때도 있긴 있는 것 같아. 체육하고 진짜 기진맥진인데 언제 본관까지 가지 이런 생각 들면 이동 수업이 좀 많고 요즘 이제 선택 과목도 더 많이 되니까 이동 수업 이런 거 좀 이동할 때 힘들다. 또 장점이 너무 많아요. 행사도 너무 좋고 친구들도 다 착하고 뭔가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일진 문화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적어도 제 주변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나 이런 건 어땠던 것 같아? 좋았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비종교인 친구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교회를 다니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그들에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 원래 근데 저는 이게 막 소신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다. 전 아직 어리고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음. 아직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굉장히 종교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되게 종교를 갖고 싶은 사람인데 그냥 단순히 안 믿겨서 못 믿는 그런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조금 스트레스긴 했죠. 예배 시간이 좀 그런 부분에서 힘든 점도 있었다. 진짜 싫어하는 애들 몇 명 있었어. 귀 막고 있는 애들도 있었고 요즘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애들이 있는 만큼 진짜 저보다도 더 심하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힐링하고 에이. 학교 생활에 좀 낙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 쉬는 타임? 이렇게 좀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고. 애초에 종교 그때 입학할 때 종교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에 그 체크하는 게 있으니까 대부분이 다 싫어해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또 장단점 생각나는 거. 밥이 맛있다. 밥, 그치, 밥 괜찮지, 나쁘지 않지. 급식이 괜찮다. 좀 이 생활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어? 교무실 엄청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그게 특징인 거 같지? 교무실에 애들이 되게 많이 온다고. 그걸 왜 오는 거야? 그냥 쌤 보러 좋아서 간 애들도 되게 막 거의 그 애들이 대부분이고 저는 저 예수쌤한테 얘랑 진짜 거의 맨날 질문하려고 교무실 찾아가가지고 그쵸, 진짜 거의 매일 갔었어요. 그러니까 2층 복도에 보면 질문을 진짜 맞아요. 늘 하고 있어. 애들이 다 질문 이렇게 받고 선생님도 이렇게 질문 답해주고 그런 장면들은 너무나 흔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너무 진입장벽 없이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장점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라떼이스 홀스인데 나 때만 해도 교무실에 간다는 건 혼나러 가는 일, 무서운 일 약간 이런 거 개념이었거든. 뭐 애들이 교무실에 되게 들락거리고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저는 근데 거의 선생님이 전부였어가지고 그만큼 진짜 좋았어. 중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은 그냥 좀 죄송하지만 좀 그냥 서 계시는 존재나 이 정도였는데 근데 수업들 잠만 자고 그랬어가지고 여기 와서 은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야, 선생님 전부라고까지 표현하는 친구들도 많고 맞아.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 결국에 사람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공통 질문인데 혹시 앞에 영상에서 본 적 있나? 나에게 이화란? 나에게 이화란? 근데 뭔가 저는 이거 말하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이화란 고향이다. 고향. 고향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행이다. 좀 언제든 돌아오고 싶고 떠나가기 싫고 제가 여기서 진짜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이런 애가 전혀 아니었는데 네. 도대체 어떤 애였는데? 저 이화여고도 저희 한번 이제 뺑뺑이로 온 거잖아요. 저희 때까지만 되게 공부 안 하다가 한 입시 원서 넣기 한 며칠 전에 처음 알아가지고 약간 친구랑 내기하면서 넣은 건데 여기 우연히 와가지고 진짜 많은 게 바뀌고 꿈도 생기고 많이 성장할 수 이야. 있어서 이게 교과서 같지? 아니 아니, 이건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멘트가 작업된 것도 사전 질문이 제공된 것도 아니야. 근데 좀 많이 감사하고 나에게 이화란 지금 고향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고 서연이 나에게 이화란? 저에게 유활한 소중한 경험이다. 그래서 학창 시절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이곳에서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또 이화여고를 따뜻하게 기억해줘서 뭐 이화의 일원으로서 나도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로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